데이터 중심의 처리 방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당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 병합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셀 병합을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면,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서와 데이터 원본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 원본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데이터는 데이터로만 관리를 하고 데이터에다가 같은 양식을 써서 거기에다가 서식이라든가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일단 이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힘든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셀로부터는 해방이 돼야 되는 셀 하나하나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또는 셀 하나하나를 처리함으로 해서 느껴지는 이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엑셀의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엑셀은 이제 엑셀 나름대로 본연의 쓰임새로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되고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면 이제는 셀로부터 벗어나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함께 같은 맥락에서 엑셀만이 최고 해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엑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즉 100만 라인 이상이 되는 데이터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셀에 기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산이라든가 연산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자가 들어오는 데이터, 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잡아내기도 힘들고요.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데이터에 변형이 생기면 사용자가 수식을 다시 재정의해야 되는 사용자의 중간 개입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의 자동화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걸림돌이 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돼서 사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즉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료의 검색이라든가 갱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발전이 되어 있고 현재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처럼 만연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엑셀은 엑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나름대로의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처럼 처리해야 될 것들도 아직까지는 셀, 즉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엑셀의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진 않아요. 엑셀의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진 않지만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쿼리, 그 다음에 파워피벗,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기능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시각화시켜주는 게 바로 파워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적인 개념들이 이제는 엑셀로 그 영역을 계속 조금씩 넓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엑셀을 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많은 데이터나 우리가 일괄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 단위로 우리 데이터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플랫한 파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엑셀 파일을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의 단위인 테이블 단위로 잘게 쪼개는 정규화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규화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정립이 되면 전환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검증을 받은 그런 하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능들이 점점점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빈도가 떨어지고 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들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여러 모습으로 더 진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적인 개념을 아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그런 절차라든가 처리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시고는 그러한 플랫폼에 편승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내시거나 또는 거기서부터의 확장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적인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사람 또는 파워 유저만이 갖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반 사무직군 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엑셀 파일을 좀 더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킨다고 하면 지금까지 양식에다가 마구 뒤섞여서 썼던 여러분들의 작업들도 어느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데이터 정교화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교화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